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다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장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잠시 좀 조정이 찾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2월 고용이 다소 강하다라는 좀 전망이 나왔는데요. 다만 고용의 질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될 CPI 지수를 확인하고 나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ES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시작이 좀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번 주 후반부터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4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우주항공청법 제정안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같은 날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흐름 어떤지 먼저 양시장 흐름 보실 텐데요. 코스피는 0.13% 하락하면서 2,600선 하회하면서 2,5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은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 반전하면서 0.12% 약보합순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을 좀 담아내면서 코스피 시장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오늘 0.38% 강보합순이고요. 8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장 초반에는 좀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강보합으로 지금 상승 전환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부근부터 계속해서 몸을 좀 높여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면서 시장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600억 원 가까이 현재 물량을 좀 담아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양시장 살펴보면 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다행히 좀 빨간불 켜면서 0.36%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0.18% 하락하면서 엇갈린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 약간 쉬어가는 등락의 움직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그에 연동돼서 또 횡보 등락의 모습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코스피 기준으로 21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머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코스닥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강세 이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약세, 횡보의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전체 이제 어떤 그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노란색이 지금 21선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21선에서 반등을 줘줬고요. 이번에도 21선의 반등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점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쉬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3일째, 4일째, 5일째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연속적으로 3일 연속 십자 도지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락에 대한 가격 조정 2, 3일, 그다음에 기간 조정의 2, 3일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위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다가 견조한 상승의 흐름을 보인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가격 조정 거의 끝났고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내일 이후에 어떤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차분히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충실한 전략들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일단 우리 시장은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내일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미리미리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좀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넨바이오입니다. 의약품 도매 업체로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DNC 미디어입니다. 웹툰, 웹소설 콘텐츠 기업인데요. 오늘은 자사의 대표 IP인 나 혼자만 레벨업의 애니메이션 공개를 앞두고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스트소프트입니다. AI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고요. 오늘은 오픈 AI가 GPT 스토어를 이번 주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주로서 함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준 하상한가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가지 꼽아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스트소프트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GPT 스토어 출시 소식을 좀 받아들이면서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일제히 좀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CES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 분출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제가 그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 두 개를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종목이 있는데 이스트소프트는 그 종목에서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새로운 이제 다크호스로 좀 떠올라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스트소프트의 어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완만하게 또 횡보와 상승을 해주다가 연속 이틀 이제 급등을 좀 해줬죠. 근데 이스트소프트가 다른 인공지능에 비해서 약간 뒤처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강점이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제휴를 좀 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오픈 AI의 어떤 하고 같이 협력 관계가 좀 해당이 되고 오픈 AI는 다시 말해서 챗GPT를 현재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연속 이틀 상한가를 좀 실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현재 아시아의 협력 파트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협력 파트너이자 휴먼 메타버스 서비스를 강화를 하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의 역량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줌 인터넷이라는 그 회사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제일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상한가를 이제 실현이 됐고 그다음에 내일도 마찬가지 이런 기세라면은 내일 보통 적산병이면은 내일 정도의 단기 고점이 좀 찾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가격적인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충분하게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를 일단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좀 생각이 드는데 후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노란톡에서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 시리즈로 제가 현재 이슈로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스트소프트 사실은 분석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이름들을 보시려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CES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모두 다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의 주제가 AI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세를 조금 더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언급해 주셨고요. 또 관련해서 후발주들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 좀 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인기주 종목 2가지 차례로 만나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파워로직스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종목은 초전도체 키워드가 떠오르면 같이 좀 상승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네마틱 관측 소식 속에 한번 강세를 보인 바가 있었는데요. 오후장에서 오늘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파워로직스는 원래 이제 초전도 관련 테마가 현재 속해에서는 좀 아인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테마에 속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2차 전지 이제 배터리팩 현재 BMS 관련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하기 전에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 2차 전지 이제 그 보호회로 쪽에 해당이 되는데 전기차 쪽에 이제 진출을 해서 중대형 쪽으로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초전도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되면서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어떤 지분을 투자한 펀드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현재 뭐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초전도 학회에서는 현재 LK99가 가짜다 뭐 이런 결론이 났는데 사실은 뭐 재현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현하는 방법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한 건데 재현하는 방법을 다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현하는 방법이 틀렸을 뿐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죠. 중국에서는 LK99를 재현을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되고 또 APL 연구소의 APL의 어떤 학회지에 논문이 기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회사의 현재 세미나에 3월 달에 초청을 했습니다. 논문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 초청은 하지 않겠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연세대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LK99를 현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 사업도 강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재 전혀 다른 반전 드라마가 이제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다가 지난 한 3일 전에 상승 급등 상승사바 그다음에 음십자 도징이 나오는데 오늘 17% 정도까지 올랐는데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높은 가격대인데 절반 정도 조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직전 고점에 좀 해당이 됐던 가격대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 이제 8,000원대, 이제 8,000원대 초반대 가격대만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장 인기주 종목 파워로직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초전도체 테마로 좀 엮이면서 항상 좀 시세가 났던, 최근에 좀 시세가 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중국에서 LK99를 좀 재현했다라는 소식이 좀 호재가 좀 전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좀 세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GPT 스토어 소식에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만 기사를 보니까 삼성과 네이버도 탐내는 30년 기술력이라는 제목의 좀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또 쌓아온 레퍼런스가 충분하다라는 뜻일 텐데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워드를 쓰게 되면 한글 현재 부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과 컴퓨터 부분에서는 지금
챗 GPT하고 연동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퍼클로바 X하고 연동이 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를 같이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량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이제 크게 이제 증가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구독형 서비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좀 출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를 다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어떤 흐름들 한번 상승을 했다가 횡보 국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보통 이제 출발의 캔들은 이렇게 상승 사방이 됩니다.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는 상승하다 밀렸기 때문에 힘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하고 몸통하고 1대1인 경우 거래량이 늘어난 경우는 그 다음날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 어떤 조짐들이 보여주면은 본격 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가 오늘 급등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20% 정도의 상승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한번 15% 이내에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이틀 약간 뭐 가격 조정, 하루 이틀 숨고르기 뒤에 다시 추가 슈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횡보 국면이 좀 계속되다가 본격 출발의 가능성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 이내로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신약 개발입니다. AI 산업이 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개화될 섹터 중에 하나가 의료랑 금융이다라고 언급을 좀 지난주에 해주셨는데요. 의료 AI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진단 쪽으로 좀 많이 관련주들을 찾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AI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AI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축적한 데이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번 예고를 좀 했죠. AI 쪽에 가장 현재 다양한 산업적으로 파급이 될 건데 그중에 가장 이제 비중이 많은 부분들이 의료 쪽하고 금융 쪽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의료 쪽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AI가 화두가 되기 전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은 의료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건강 케어 이쪽 후방 산업 전체를 좀 말하는 거죠. 말하는데 이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어떤 의미입니다. 디지털 의미는 뭐 알다시피 이제 전산화 또는 온라인화 또 이런 개념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더해지는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IT의 기술이 우려하고 접목이 되면서 디지털화가 되고 있으면서 큰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가 뭐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헬스케어,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였고 지금은 AI 라는 화두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어떤 시장이 굉장히 어떤 방대하게 굉장히 커다란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하나의 이제 섹터별로 계속해서 좀 공부하는 어떤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또 광범위한 분야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또는 의료 서비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현재 보통 바이오 의약품, 치료제, 뭐 인공장기, 뭐 기능성 화장품 이쪽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는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의료기기 이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순수하게 뭐 건강관리 어떤 부분들, 웨어러블, 뭐 인공지능 뭐 솔루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의 또 건강 신호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하는 이쪽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루어야 될 주제는 다시 가장 핵심이 되는 AI를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에서 가장 먼저 이런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들었고 보시다시피 애플을 비롯해서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샤오미, 메타 뭐 이런 업체들이 보시다시피 관련된 특허 출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IT하고 BT가 이제 결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에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아마존도 이제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1의 강자 기업으로 있는데 대부분 이 세 개의 업체들 전부 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부분에 사업에 진심 전력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IT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료 부분의 이제 좁은 부분을 더 커버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새롭게 떠올라주는 또 가장 열심히 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챗 GPT, GPU를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수직 계열을 만드는 좀 회사인데 요걸 가지고 다양하게 자율주행, 뭐 대형 AI, 신약 개발, 로봇 개발 이쪽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직 계열화를 좀 해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전념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의학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영상 진단용 AI 의료 플랫폼 클라라를 이제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영상 진단, AI 어떤 영상 화면 솔루션 이쪽도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장착해서 솔루션을 쓰게 되면은 결국은 엔비디아의 어떤 의료 생태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 서비스 현재 바이오 네모라는 부분들도 출시를 했습니다. 각종 현재 의료 쪽에 관련된
모든 토탈 서비스를 하는 어떤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바이오네오가 상당히 이제 그 의료 전문 쪽으로 파급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엔비디아가 AI를 이용해서 이런 의료 쪽의 수술 도구 쪽 여기 부분에서도 의료 로봇이죠. 수술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GX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료 쪽의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그다음에 챗 GPT까지 거의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다른 빅테크 업체 현재 다시 한번 반격도 강하고 또 시장의 흐름도 격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빅테크 기업이 의료 쪽에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빅파마 업체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빅테크하고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AI 기업을 이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유명한 노바티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시 같은 경우는 AI 기업 리커전을 현재 같이 이제 계약 체결을 하고 있고, 유명한 사노피 같은 경우도 AI 신약 개발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왕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료 시장이 굉장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암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약 개발에 AI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현재 커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신약 개발의 시장 규모, AI를 이용한 시장 규모가 연평균 45% 정도 되죠. 그래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도 AI 업체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했을 때 무슨 장점이 있느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기간에서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린 것을 7년 정도 단축, 다시 말해서 한 절반까지 단축을 좀 시킬 수도 있고요. 또 개발 비용도 약 2조에서 3조가 드는데 약 6천억 정도 단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물질 돌출 단계부터 임상 시험 전 단계까지는 AI로 모든 것을 초고속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신약 개발과 AI 신약 개발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거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후보 물질 단계 보통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보 물질을 전부 다 스크리닝을 해서 전임상 실험에 250개에서 10개 정도 추리는 과정들이 필요해 보이죠. 그게 굉장히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 겁니다. 전 임상 실험까지 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임상 실험을 1상, 2상, 3상 물론 1상, 2상, 3상 실제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간에서는 임상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AI를 가지고도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 물질 단계 임상 직전까지 본격적인 임상 직전까지의 그런 흐름들을 초고속으로 단축을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어떻게 5년, 7년씩 걸리는 후보 물질 발굴, 그다음에 전임상 실험을 단축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의아심들이 있는데 나중에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향후 제시할 종목군 중에 AI를 개발한 신약 개발 탑3 종목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AI 그리고 건강관리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건강관리에 AI가 합쳐지게 되면서 이 다양한 산업들도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 의료 쪽으로 좀 발을 내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빅파마 기업들과 함께 좀 신약 개발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의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임상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는데요.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많은 후보 물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 AI를 활용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이 이슈 포커스 관련해서 AI 신약 개발 그런 수혜주들 좀 함께 찾아볼 건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먼저 AS 차원에서 일단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AS 차원에서 12월 18일에 소개해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픈 AI 그 GPT 스토어 앞으로 좀 출시하겠다라는 발표에 좀 힘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 부분들을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현재 오피스 웹이죠. 이런 그 클라우드 쪽에 구현을 좀 하는 부분에 가장 진심인 기업이고 가장 먼저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급등을 해줬는데 물론 지금의 최강 대장주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2번 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늘 상 근처까지 갔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지만은 거래량들이 어제보다 분출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강세 유지를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번에 현재 최근에까지만 해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현재 소프트웨어 4종목 소프트웨어 4라는 종목을 지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노란톡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노란톡에서 매도 사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대로 지금 수익을 그대로 보존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오랜 동안 고점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바닥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바닥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현재 어제 오늘 제로가 터졌고 제가 계속해서 연초에 현재 CS2024가 되면은 급등을 해줄 거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말 연초도 아주 조용한데 바로 그 현재 어제부터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급등을 좀 해주면서 단숨에 연속 급등 상한가 2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는 더 추가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고요. 저점 대비 거의 한 더블 정도, 한 8조 원 정도가 돼야만이 좀 상승의 흐름들이 약간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란톡에서 그런 기적의 랠리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려면 직접 오시면 됩니다. 정말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이걸 분석을 했는지 보시면 알 거로 생각이 되고 또 제2의 폴라리스 오피스가 궁금하다 하시면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 인공지능 관련된 확실한 종목에 대한 부분의 분석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 2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출발하면서부터 갭 상승하면서 출발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윗꼬리가 좀 길게 내려온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22% 상승률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후에 재료가 터지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관련해서 더 많은 종목들, 후발 주자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에서 정보 더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도 마무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수혜주들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거고요. 3위 동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네, 3위 신테카 바이오 꼽아주셨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동메달로 뽑아주셨을까요? 예, 신테카 바이오는 AI를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AI를 활용해서 신규 약물 후보 물질을 컨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 물질, 후보 물질을 이제 컨택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스크린을 해야 되고 또 현재 분자 구조도 현재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 손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 보이고 또 전문적인 시각도 필요해 보이죠. 근데 이걸 인공지능 서비스로 이제 활용이 됐을 때는 후보 물질, 그다음에 이 분자 구조, 그다음에 독성 예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논문에 대한 어떤 검색뿐만이 아니라 논문에 대한 이해 까지도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자 구조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이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서비스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는 딥메이처라는 어떤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10억 종의 화합물 구조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효 물질에 선정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구독형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현재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가 가장 또 특장점이 어떤 거냐면은 면역 항암제에 대한 후보 물질, 그러니까 지금 보통 화합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학 구조에 순수한 화합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체 내에서 항체란 물질이 있습니다. 항체란 물질도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화합물 현재 의약품, 그다음에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이 단백질 의약품인데 요거를 현재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항암 관련된 어떤 치료 기준에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왜 항체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통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T세포, 위쪽이 이제 암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암세포와 T세포가 현재 암세포가 유장을 했을 때는 T세포의 이제 PD1하고 현재 돌기하고 현재 암세포의 PD-L1의 돌기가 이렇게 짝으로 만났을 때는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T세포가 죽지를 못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T세포의 PD1에 이렇게 결합하는 어떤 그 물질 요거를 발굴을 하거나 PD1이죠. 그다음에 상대편의 암세포의 PD-L1에 결합한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둘이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그걸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물을 주입을 해서 죽이는 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약물들은 PD-1, 이 항체 물질,
원에 붙은 항체 물질 또는 PDL1에 붙은 항체 물질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걸 항암제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원리를 봤을 때 뭐 이 PDL1, 그다음에 L1 항체 이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잘 결합할까 안 할까를 실험을 통해서는 뭐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는 예측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그걸 서비스를 좀 해주기 때문에 가장 독보적인 어떤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에 대한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소개를 시간 관계상 소개를 할 수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고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좀 했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또 라이센스 아웃박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신테카 바이오가 현재 횡보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통 고개를 들 때는 20일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상승하고 조정, 탄생파동, N자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재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동메달로 뭐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만나봤고요. 신테카 바이오였습니다. 항암 백신이나 표적 항암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장점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급등을 좀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적절하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가 계시면 되겠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메달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2위 은메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네, 2위 은메달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급성 백혈병 치료제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약이 지난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좀 상승한 바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은메달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파로스 아이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신테카 바이오하고는 이 똑같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가지고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화되는 것은 뭐냐면은 희귀의약품의 후보 물질을 발굴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대 언어 모델 또 구축을 했고요. 양자 컴퓨팅으로 하는 케미보스라는 현재 우려 후보 물질 어떤 그 발굴 전문을 하는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을 했고 데이터 센터도 구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희귀의약품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글로벌 희귀 질환의 또 환자 수는 뭐 4억 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희귀 질환이 매년 250여 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비중이 79%가 희귀의약품이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FDA 승인의 신규 의약품 비중도 44%가 되고 왜 그러냐면은 희귀의약품은 현재 급하기 때문에 쉽게 어떤 부분은 임상도 통과되고 빠르게 현재 어떻게 보면 통과될 수뿐만 아니라 독점력을 부여를 해줍니다. 시장의 독점성을.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이 시장도 적은데 왜 이렇게 뭐 주가가 강하지 하는 거는 다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독점권, 조기 상용화 이런 어떤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 쪽으로 올인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로스 아이의 어떤 희귀 난치성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PH1 101, 그다음에 뭐 PHI 501,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백혈병뿐만 아니라 흑색종, 뭐 대장암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임상 전 단계까지 하고 임상 일상 부근에서
공동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술 라이센스 가지고 파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파로스아이하고 유한양행의 어떤 공동 그런 제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후보물질을 발굴해서 판매하는 로열티를 받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파로스아이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신테카 바이오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횡보를 보이다가 이것도 이제 고개를 살짝 드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하고 파로스아이하고 같이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뭐 세 종목군은 모두 다 현재 중요성들이 어떻게 우열을 가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운동이라 할지라도 금메달이 아닌 종목이라 할지라도 아니니까 패스하자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파로스아이 바이오고요. 동메달 종목과 쌍벽을 이루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상 다시 한번 고개를 좀 살짝 드는 모습 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위 금메달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지만 오늘 혹시 힌트 준비하신 거 있을까요? 힌트는 좀 마땅한 것은 좀 없고요. 네. 현재 앞에 글자가 네. 보물의 보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보물의 보, 네. 예. 보물의 보로 시작하는 종목. 예.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금메달로 선정해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앞전에 이야기했던 이 종목이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관 화합물 실험 데이터 수 뭐 55만 개 아니고 현재 55만 개, 뭐 신규 합성 신물질 뭐 4,000개. 그다음에 실험동물 사용 개수 뭐 18,00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 약물 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에 약물 설계를 함에 있어서 약 독성, 부작용, 효능 이걸 체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어떤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보로노믹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업체도 완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의 어떤 그 특장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는 약물 설계에 있어서 선택성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성 기술이라는 것은 실제 인체 내에 약물의 효능을 증대를 하고 부작용을 감소를 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첫 번째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물 설계를 하면서 뇌혈관 장벽을 투하할 수 있는 어떤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발굴을 했습니다. 왜 뇌혈관 장벽을 투과를 해야 되냐면은 보통 우리가 항암제를 많이 쓰면은 죽은 항암제 그 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뇌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뇌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물이 뇌로 도망가면은 뇌에 침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물을 뇌장벽 투과를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 물질이 뇌장벽까지 투과하는 물질을 개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약물 투과 물질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워낙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이 업체를 잘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특히 더 신경 써서 금메달 종목 선정해 주셨을 텐데요. 보라는 힌트 주셨고요. 종목명 정확하게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신약 개발 살펴봤습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웹툰주들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 집중해 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장중 흐름 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